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모공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시절 176번째 이야기. 두 번째 휴가. 3. 소양호를 건너 춘천으로. 1982년 11월 11일 목요일. 두 번째 휴가를 출발하여 연대에서 군용 트럭을 타고 소양호 양구 선착장에서 내렸습니다. 우리를 인솔했던 장교가 간단한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휴가증을 나눠준 뒤 돌아가자 그제야 진짜 휴가 기분이 났습니다. 우리들은 양구 선착장에서 늦가을 조금 싸늘한 강바람을 맞으며 배를 기다렸습니다. 몇몇 병장들과 하사들이 선착장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 소주를 마시는 것을 보았지만 나를 비롯한 대다수의 휴가병들은 밖에서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바람을 맞으며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후 또 다른 20여 명의 병력이 도착했습니다. 사단마크를 보니 21사단 병력들로 그들도 휴가 병력인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알기에 21사단 병력들은 거의 양구에서 버스를 타고 휴가 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부는 양구 선착장으로 오기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와 21사단 병력들 간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생각해보면 같은 군인이고 혹 우리의 입대 동기들도 있을 텐데 서로 대화는커녕 눈길조차 애써 피했습니다. 21사단 병력들 역시도 자기들끼리만 모여있을 뿐 그 누구도 가까이 다가오거나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들은 마치 딴 나라 사람들처럼 어색한 분위기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30여 분이 지나자 저 멀리서 산자락을 돌아 물살을 가르며 다가오는 배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에도 소양호를 지나는 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곤 했는데 이제 휴가를 출발하면서 배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쿵 뛰고 마음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우리가 수색이나 매복을 나가 소양호 반길을 행군하거나 웅진리 산악훈련장에서 바라보면 멀리 소양호를 가로질러 파문을 일으키며 지나가는 여객선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나는 언제 저 배를 타고 고향에 가나 생각하곤 했는데 이제 마침내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 배를 타고 소양호를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양구는 육지 속의 섬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처음 자대 배치될 때 배를 타고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 황당했던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마치 바다 건너 유배지로 떠나는 느낌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 내륙에서 배를 타고 자대 배치되어 들어가는 곳은 양구가 유일했을 것입니다. 물론 버스를 타고 양구터널과 양구대교를 건너 신남과 홍천을 거쳐 서울로 가는 노선도 있었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들은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윽고 소양강댐과 양구를 오가는 쾌속선이 선착장에 도착하고 배에서 손님들이 모두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우리들이 들어가 채웠습니다. 손님은 거의가 우리 군인들이고 민간인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배 안에서도 우리 2사단 병력과 21사단 병력은 서로 분리된 채 자리를 잡았습니다. 잠시 후 배는 미끄러지듯 소양호 물결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초겨울로 접어든 주변 산자락은 온통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자대 전이 볼 때 그리고 첫 휴가 때 앙상한 가지 위에 하얀 상고대가 피어있던 풍경보다는 그래도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배는 쉬지 않고 물 위를 달려 30여 분 뒤 춘천 쪽 선착장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우리는 뛰다시피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춘천으로 가는 시내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이번 휴가에 우리 중대에서 4명의 휴가병이 있었고 연대 전체로는 60여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어울려 다닐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중대 4명도
하사 1명과 병장 1명, 그리고 상병은 나 한 사람이었고 첫 휴가 가는 일병이 1명이었는데 함께 동행할 만큼 친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계급이 다르다 보니 선후임 관계만 있지 서로 어울리기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연대 병력 중에도 내가 논산훈련소 출신이다 보니 동기들이 별로 없었고 휴가병 중에 아는 사람이 1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내버스까지는 같은 중대원끼리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왔지만 춘천 시외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모두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소주라도 한 잔 마셔야 하고 서로 어울리다 보면 시간이 지체될 뿐이므로 번잡한 것을 싫어하는 나로서는 차라리 나 혼자 행동하는 것이 나았습니다.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휘장사에 들르는 것이었습니다. 첫 휴가 때와 마찬가지로 스키마크와 스키부대 흉장을 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대대가 스키대대 임무를 종료했고 상부에서는 스키마크를 달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는 한번 스키부대는 영원한 스키부대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따라서 휴가병들은 거의 모두가 스키마크를 달고 다녀왔습니다. 내가 근처 휘장사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나를 본 주인이 보더니 알겠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스키마크 달러 오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 사단은 거의 스키마크를 답니다. 각 부대 군인들을 수없이 상대해온 그는 우리 사단 마크만 보고도 왜 왔는지를 즉시 파악한 것입니다. 우리 사단은 수색대가 스키부대로서 임무를 수행했고 우리 32연대 3대대가 스키대대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이 사단 병사들이 휘장사를 찾아 마크를 달러오는 사람들은 거의가 스키마크를 부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익숙하게 빨간 글씨로 로카 스키 유니트라 쓰인 명패를 왼쪽 코주머니 위쪽에 그리고 설비호 흉장을 그 명패 위에 부착해 주었습니다. 그럭저럭 볼일을 보고 터미널 가까운 식당에서 간단한 점심을 먹고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서울행 버스표를 구입한 뒤 차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서울을 향해 출발할 때는 이러구러 시간이 흘러서 오후 2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